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는 또 줄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18년, 19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 줄폐업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지금 줄폐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대구만 하더라도 어제 저녁에 번화가는 썰렁했다고 하잖아요. 한산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 경기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다가 정책 실패에다가 일본 불매운동에다가 코로나19 사태에다가 이게 뭐 2중고 3중고란 말이 안 어울릴 정도로 4중고 5중고 다중고로 가고 있습니다. 다중고로.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자영업자가 어느 중소기업이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명동에 유명한 일식집이 있습니다. 복수사라고. 복수사. 이 일식집이거든요. 서울 명동에 26년간 터줏대감이에요. 대표 일식집 26년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문을 닫았어요. 이 집이. 지난 일본 불매운동 때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사태가 오니까 야, 더 이상 못 내겠다. 3개월째 임대료가 밀렸다고 해요. 3개월째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결국 계약 해지를 한 거죠. 저도 이 집을 알거든요.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일식이라고 하지만 우리식의 어떤 횟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의 볶국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미슐랭 맛집으로 선정된 곳이 있거든요. 팔레드 고몽, 그 다음에 뚜또 베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식가들이 이런 집을 자주 찾아갔거든요. 이게 90년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골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집에 맛을 보려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예. 그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경영난이 경영난.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대문 시장이요. 남대문 시장 가보면요. 요즘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로 큰 시장 아니에요. 이 시장 자체가 공실이 보여요. 공실이. 대한민국 최대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공실이 보인다는 것은요.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2월이라는 게 졸업시즌, 입학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며 선물이며 한창 나갈 때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니까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완전히 정지 화면이라니까요. 실제로요. 남대문의 꽃시장 거기에 매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문이 붙어 있고요. 현재는 34개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주변의 주요 식당들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은 고사하고요.
텅 빈 테이블만 즐비합니다. 즐비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2주간 조사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냐 물었더니 85.7%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85.7%. 안 그래도 평소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가 꼬꾸라짐으로 인해서 29.1%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니까 85.7%까지 고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대책은 아예 없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눈 뜨고 당한다.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이제 고통으로 이기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가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다, 위기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9%요. 작년에 마이너스 0.4%인데도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2.9%로 떨어지면 우와,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 IMF 외환위기 때가요,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리고 오일쇼크, 석유파동 1980년대 말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1.7%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때는 0.8%였습니다. 0.8%. 플러스예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노무라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야, 연간 성장률도 0.5% 이상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9%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은요, 0.5%나 마이너스 1%나 뭐 길어도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측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실제로 보면요, OECD는 그나마 2.2%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저께 제가 무디스 말씀드렸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9%라고 그랬어요. 노무라는 지금 1.8%까지 쭉 내렸다가요, 이제는 1.6%까지 내렸습니다. 1.6%. 와. 여기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S&P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신용평가사예요. 이 신용평가사는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6%밖에 못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죠. 2.1에서 1.6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가 작년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드는 게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인구 이동을 완전히 차단할 거다. 인구 이동이 돼야지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소비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듯이 중국인들이 일본 가서 소비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듯이 이렇게 인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구 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고요. 또 하나는 공급망의 붕괴예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들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수급이 안 돼.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들, 대한민국의 11개 대기업의 공장들이 셧다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급망이 붕괴가 되니까 부품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역이에요. 무역은 당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인구 이동도 안 할 정도인데 무역이라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원자재 가격은 또 어때요? 원자재 가격. 이런저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타를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2.1에서 1.6 0.5%포인트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한 거예요. 게다가 노무라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9%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굉장한 위기 그런 형국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노무라에서 이야기한 것은요. 자동차, 정유, 철강, 화학 여기 다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자동차도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하고요. 정유도 마찬가지, 철강도 마찬가지, 화학도 마찬가지.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거나 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경제 우려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죠. 어떻게 이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을 해야겠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놓는 대책들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거든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으로 안 다닙니다. 대구 거리 말씀드렸잖아요. 한산하기 다 못해 지금 얼씬연스럽다고. 그러면 이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그에 대한 정책을 펴야 돼요. 그리고 규제 팍팍 풀어야 돼요. 지금이 규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금리 문제, 기준금리가 지금 1.25인가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요. 또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이 2차례 이상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25, 0.25 그러면 0.75가 되겠죠. 저도 금리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금리 내리는 게 정부는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고요? 또 돈 빌려서 이제 서울 외에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 성남에 돈 투자하잖아요. 아파트에. 이게 점점 늘어날까 봐 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 원리에 맞게끔 잘 돌아가게 그렇게 후원해 주면 되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 건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늦어도 4월,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내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 예측을 또 했어요. 그러니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